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고기쟁이의 우리 역사 이야기 혹은 인문학을 하고 있는 김웅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3탄 수원 하송과 정조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2탄에서 노론 세력의 극렬한 반대를 저는 설명했었죠. 삼불필지, 팔자 흉언을 설명했는데요. 그 중에 삼불필지는 설명을 했고, 오늘은 팔자 흉언을 설명을 하면서 노론 세력들의 반대, 그 다음에 그 집안의 자손들, 노론 세력의 자손들이 어떻게 그 정조를 암살하는 과정들까지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삼불필지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를 알 필요가 없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동인서인, 소위 말해 그 정치를 끌고 나가 있는 당파에서 알 필요 없고, 두 번째는 이판, 병판 등 벼슬아치에 대해서 알 필요 없고, 세 번째는 조종의 일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하지 말아라고 극렬하게 반대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제 팔자 흉문이라 그래서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 역적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한문으로 쓰면 이제 팔자 흉언, 8가지 흉언을 만드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죄인지자 불이군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역적지자 불이군왕.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고 역적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 이건 무슨 뜻인고 하니까요, 죽은 사도, 노론에 저항하다 죽은 사도가 그네들이 볼 때는 그냥 일반 세자가 아니고 역적으로 본 거죠. 그리고 죄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적과 죄인의 몸에서 나온 세손, 정조, 그때 당시 이름은 산이겠죠. 이 산. 어떻게 그 자식이 조선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왕의 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영조는 자기 아들 사도는 그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죽였지만, 이제 세손마저 죽이면 조선의 왕위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 노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무력을 동원하면서 세손을 대리청정을 시키고 마침내 죽은 후에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조가 얼마나 굴욕적이고 참담했겠어요. 그러나 저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항을 못할까요? 아버지 사도가 저들 세력에 저항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것을 11살 때 봤거든요. 1762년도에 궁궐 속에서 뒤주에 갇혀서 한여름에 목말라 비참하게 죽은 것을 그는 봤죠. 그 영화가 바로 사도 아니겠어요? 송강호 씨가 주연하고 유아인이 사도로 나왔던, 많은 이들이 보고 또 울기도 하고 그랬던 영화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실제로 사도 이후에 그가 묻혔던 묘, 사도가 묻혀있는 지금 현재의 화성시 안녕리라고 하는 쪽에 윤건능이라고 있는데, 윤건능, 조선의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묻혀있는 묘죠. 윤건능에 많은 이들이 내방을 하고 사도의 안타까운 죽음을 슬퍼하고, 그의 이름처럼 생각사 슬퍼할도 슬퍼하면서 그의 이름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정조의 효심을 다시 한번 본받는.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 제가 윤건능에 다녀왔는데요, 아주 굉장히 또 확장을 하고 자꾸 늘려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면은 양쪽에 두 군데의 묘가 있어요. 들어가면서 왼쪽은 육릉이라 그래서 사도의 묘고, 오른쪽이 정조, 건능, 정조의 묘인데요, 조선에서 유일하게 묘와 원과 능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름을 다 거친 묘가 바로 사도의 묘입니다.
사도는 1762년도 여름에 죽죠. 주지에 갇혀서. 그리고 수운묘라 그래서 지금의 서울시 동대문구 휴경동이라 그러더만 거기에 서울시립대가 있었나요? 거기에 버려지다시피 묻힙니다. 그냥 묘로. 조선의 세자는 죽어서 일반 서인이 된 거예요. 서민이. 조선의 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아까 묘와 원과 능으로 나누는데요. 묘는 일반인이 죽으면 다 묘예요. 영의정 아니라 영의정 할아버지가 죽어도 영의정보다 훨씬 높은 벼슬이 죽어도 조선에서는 묘입니다. 묘.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누구에게 붙이느냐. 세자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분들. 결국 왕족이죠. 왕족이 죽었을 때 왕이 오르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묘는 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나 왕비에 또 그에 준하는 분이 죽었을 때를 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능, 육능, 헌능, 영능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능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다 거친 게 유일하게 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참 파란만장한 그러고 보면 인물이죠. 묘였다가 그 다음에 정조가 임금이 되어서 처음으로 바꾼 게 뭐냐면 아버지의 시호였어요. 시호를 사도에서 장헌세자라고 바꾸면서 그 휴경동, 아까 말씀 동대문 휴경동에 있던 묘를 영우원이라고 합니다. 영우원. 승격을 시켜요. 묘에서 한 단계 승격시키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조선 최고의 길지라고 하는 수원 화산, 지금의 육릉이 있는 데로 모시면서 또 이름을 바꿉니다. 혈융원이라고 바꿔서 자기 대에는 능이라고 승격을 못 시킵니다만 나중에 고종시대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자기가 황제가 되면서 이 혈융원을 육능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마침내 능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팔자 흉언을 써가면서까지 이 정조의 왕위 등극을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들과 맞짱을 뜨지는 않죠. 맞짱을 뜰래야 뜰 수가 없죠. 조선은 이미 노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꽉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과 맞짱 뜨다가는 결국은 자기가 왕이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는 인내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저들과 맞짱을 뜨다 어떻게 가는 거를 요즘 말로 하면 시천말로 한 방에 간다는 게서 골로 가버린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왕위에 등극할 때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죠.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죠. 그러면서 1776년 봄에 왕이 오르면서 첫 일성을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영조는 죽으면서 정조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사도에 관한 일을 어떠한 경우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너는 사도의 아들이 아니고 너의 죽은 큰아버지 사도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가 효장세자였는데 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그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 정실 부인에서 나지 않고 그 부인 후궁에서 난 그 자식이었는데 굉장히 좀 똑똑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영조도 기뻐했고 늦게 나서 그러니까 너는 사도의 아들이 아니고 죽은 큰아버지 효장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면서 절대 어떤 경우에도 사도의 일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그러나 76년도 봄에 등극하면서 정조는 첫 일성이 명호 과인 사도세자 지자야라고 선언을 하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첫 일성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고 조선을 장악하고 있는 노론 세력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배척하고 역적이라고 주장했던 그 사도의 아들이 나다. 나는 이제부터 사도의 아들로서 조선을 바라볼 것이다. 결국 너희들과도 맞짱을 뜰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자, 이거는 노론의 입장에 봐서도 기가 막힐 노릇이고 정조가 봤을 때도 그렇게 선언은 했지만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젊고 패기 있고 슬기로운 정조는 결국 노론 세력과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절하게 마찰하면서 조선을 끌어나가기 시작하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조선 후기에 뛰어난 임금을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펼쳤던 탕평책을 계속해서 펼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력들을 영입하게 되죠.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정약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박지원이라든가 박규수라든가 유득공이라든가 이렇게 실학파 세력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조선은 비로소 그들만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앞날을 꿈꾸게 되고 조선의 미래를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저는 정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오늘 정조 얘기하면서도 지난번에 이 미트 저널이라고 하는 잡지에 뜻하지 않게 고기쟁이의 우리 역사 답사기라는 것을 약 19회에서 연재했는데 그 첫 회가 바로 정조대왕과 수원 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조대왕과 수원 화성에 관심이 많고 또 실제로 제 친구들이 특히 여자 동창이나 이런 친구들 만나면은 수시로 역사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러고 특히 수원 화성을 한번 언제 같이 답사를 하고 좀 산책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수원 화성박물관이라고 있는데요. 화성박물관을 드나들면서 강의도 많이 듣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유튜브를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친구들에게 수원 화성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제 친구들에게 따로 만날 일이 있으면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라도 화성을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 3탄은 정조가 왕위에 등극하는 과정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요점을 정리하자면 팔자 흉원과 다음에는 영린의 주제가 됐던 영화 영린, 현빈의 주연했던 영린의 주제가 됐던 노론의 자식들이 정조를 암살하려고 했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혈중원에 이장하고 그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화성을 쌓게 되는 과정까지를 또 설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